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부 행사 차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멀리 오셨지만 여기 가호 찻집이라 생각하시고 간혹 저 바깥 풍경도 한 번씩 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하는 차 마셔가면서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작년까지 고등학교에 계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 차가 너무 좋아서 한 25년 넘게 차 공부를 하고 계시는 문슬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안경을 조금 끼니까 성에 갖기 위해서 조금 양해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드시고 서빙해 놓은 차는 그 라즈베리하고 히비스커스하고 그 다음에 하동에서 나오는 황차를 조금 블렌딩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냉차로 이렇게 마시기에 적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차 시간은 제가 나이 듦의 의미와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차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익,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을 편안하게 여러분의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금 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한 편,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시를 한 편 올려놔 봤습니다. 제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서 깊은 가오서원의 의미하고도 조금 맥락이 같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이상호입니다. 제목은 감나무의 물관을 자르시다. 가을에 감을 따내신 우리 아버지. 감나무에 더는 물이 오르지 않게 밑동에 뱅 둘러 물관을 자르셨다. 더는 감나무에 오르지 못하겠다고 목줄을 끊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내 나이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을 지키던 감나무에 생긴 톱날 자국에 질려 나는 그만 아득해졌다. 아들이 내려와 살지 않으리라 내다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감나무처럼 숨이 턱 막혔다. 이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먼저 생각이 났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딸밖에 없고 아들이 없었는데 60이 넘으실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토를 다시는 게 있었어요. 내 뒤를 이을 아들도 아무도 없고 이 집에 와서 살 아들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뭐를 더 하겠느냐. 어머니는 내가 타서 뭐 밤나무도 더 심어보자, 저기에 뭐 다른 어떤 매실나무도 심어보자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는 또 하시는 말씀이 대를 이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또 심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오서원처럼 대대로 가문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힘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아들이 퇴직하고 나서 60이 넘어서 하마하마 내려와서 자기 집을 지키리라 생각했던 했던 아버지께서 아들이 내려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읽으시고 이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가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읽으시고 아버지께서 일부러 감나무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이 감나무를 지켜야 될 텐데 이 집을 지켜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정작 아들이 내려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읽으시고서 아버지가 단념해버린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감나무의 물관을 자르신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저는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감나무를 볼 때마다 아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문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아버지가 그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이제 저는 오히려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집착을 더 이상 나의 집착을 끊고 아들을 이제는 이해하기 위한 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물관을 뱅 둘러 자르셨다는 그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이 듦은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륜도 많으시고 그 경험상으로나 인격상으로 더 갖춰지시구나 이 말을 죄송한데 나이 듦을 저는 부정적으로 결코 보지는 않거든요. 젊은 시절에 갖지 못했던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내모지고 값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깎으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나이 듦이라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 성숙함, 연륜에서 오는 성숙함을 이 원장 선생님이나 윤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저는 읽어내는데 이렇게 이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드리려고 이제 할머니 나이 드시고 그렇지만 할머니께 드리려고 꽃신 하나 이것만으로도 절구하시는 이 작은 꽃신 하나에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담는 이 여유로움이 나이 듦의 의미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나이 듦은 아까 아들이 더 이상 시골에 내려와서 그 감나무가 있는 집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집착을 끊고서 조금씩 덜어내며 가벼워지는 과정이 나이 듦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불행의 요소를 줄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내가 조금 지금 형편이 안 좋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며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우리 어린 너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 너가 중심이야 하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보다 길을 열어두는 이 여유로움이 나이 들면서 오는 연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듦이 연륜의 힘으로 생각하고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저기 앉아 계시는 윤강원 선생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조그만한 이제 공간을 정말 조그만한 공간을 이제 열었는데 하루는 윤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동창분을 세 분을 모시고 차를 마시러 오셨어요. 그 네 분의 친구하고 네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른 분에게서 느끼지 않은 것을 두 가지를 그때 느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나이 들수록 그러잖아요. 중간에 말하면 마시면서 들어주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 때 중간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딱 맥을 끊어버리고 치고 들어오는데 근데 윤 선생님께서 그 친구분 네 분이 거의 다 친구가 어느 한 분이 말씀을 하면 끝까지 다 경청을 해주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맥을 끊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느낀 거는 뭐냐면 내 주장을 많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었어요. 중간에 새치기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새치기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종류는 다를 뿐이지 가슴에 다 가슴 알이나 아픔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고 그것을 직접 해결해 줄 수는 다 없는 겁니다.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대방에게 조금은 그나마 위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끝까지 경청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힘도 곧 뭐냐? 연륜의 힘인 것 같아요. 나이 듦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나이 듦의 힘, 조금이나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박하지 않고 여유로움과 여백을 지닐 수 있는 이 힘이 연륜의 힘이기도 하겠지만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는 게 뭐냐면
어떠한 차라도 좋으니까 커피도 괜찮습니다. 제가 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차가 항상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커피도 좋고 집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대추차도 좋고 어떠한 음료이든지 간에 차 한 잔 우려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혼자 마시는 차는 신령스럽고 둘이 마시는 차는 아름답고 셋이 마시는 차는 즐겁고 대여섯 마시는 차는 덤덤하고 일곱, 여덟이면 서로 나눔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차생활에 있어서 거의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차생활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초이선사의 다신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크게 저는 여기서 정말 크게 제 관심을 끄는 게 혼자 마시는 차는 신령스럽고 일곱, 여덟이 마시면 서로 나눔이다. 여기에 저는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태풍이 일고 있어요. 집안일이 일어났거나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남편에게 실망할 때 있고 부인에게 미움이 생겼을 때 태풍이 막 일어날 때 어떠한 차라도 좋으니까 차가 없으면 물이라도 좋습니다. 물 한 잔 들고서 혼자 딱 잔을 잡고 그 잔의 온기를 느끼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차 한 잔 마시면은 그 태풍이 일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 차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샀던 티백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잔 우려서 그 온기를 느끼면서 한 모금씩 음미할 때 조금은 여러분이 방금 일어났던 그 미움이나 태풍과 같은 질풍노도의 그 혼란스러움도 조금 정리가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마음에 뭔가 우라가 일어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차라도 좋으니까 우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결이 정리가 되면서 조금 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는 차를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릇이 좋아야 되고 차는 잔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물은 또 이렇게 우려야 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 차는 내하고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나는 차는 그냥 힘들어. 그래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음료도 좋으니까 그때 차 한 잔을 여러분 스스로 우려서 한번 드셔보면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여덟이 마시면 서로 나눔이다. 자, 이제 세계에서 차 생활을 가장 생활 속에서 많이 차를 마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빼고 일상생활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일본 젊은이가 있는데 영국입니다. 영국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많이 마시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사교수의 그러면 이제 영국이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차를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요소를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사교성이 없는 국민도 누구냐 하면은 또한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영국 신사. 베레 못 쓰고 지팡이 들고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엄숙한 얼굴로 젠체하는 거. 이번에 윤여정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스노빗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사인척하고 젠체하고 인체하고 점잖은 체하는 스노빗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가장 무뚝뚝하고 덤덤하고 사교성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국민성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마시는 이유도 뭐냐면은 차 한 잔은 요게 앞사람에게 놓고 앉는 거 하고 물 한 잔 놓고 앉는 거 하고 물 한 잔도 없이 놓고 앉는 거 하고 그 어색함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사교성이 없는데 상대방하고 말문을 털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희석시키는데 가장 적합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음료 하나 놓는 거였습니다. 차는 커피하고 또 달라서 차를 한 번만 우려갖고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 번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우려내기 때문에 그 우려낸 차를 계속해서 상대방 장에 따라주고 다시 내가 마시고 한 사이에 그 서먹서먹한 어색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또 차를 즐긴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 안면도 배롭고 서로 이렇게 공통점도 배롭고 서로 공감도 형성되지 않는 이런 모임에 있어서 7, 8명 모였을 때 음료라도 한 잔 놓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것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과의 거리를 트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찬 음료를 마실 때 하고 내가 수증기가 온기가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공손히 우려가지고 대접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그죠? 아무리 허접한 차라도 내가 정갈한 닭이에 제가 비싼 닭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갈한 닭이에 온기가 느껴지는 차 한 잔을 상대방에게 갖다 놓으면 조금 전만이라도 질투심이 생기고 조금 전만이라도 미움이 생긴 상대방이라도 그 잔을 받는 순간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가끔 여러분이 혼자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요란스러울 때 차 한 잔 한번 우려보시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어떠한 차라도 좋으니까 상대방에게 정갈하게 마음을 다해내서 한 잔 내어보면 그 어색함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다 좋은데 특히 오늘의 이제 그 원장님 친구분들 남자분들 많이 온다 해서 제가 차가 어른들에게 좀 차 지금 마시면 다른 차를 내주실 수 있는데 지금 어른들에게 좋은 점에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차 안에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민간요법과 영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특히 덕산 쪽에 가면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안가나 집안에 이래 보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엽전같이 생긴 것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말려두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집안에서 누가 배앓이를 한다거나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이렇게 부스러기를 내어가지고 우려둔 경험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이쪽 하동 지역이나 산청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엽차 그 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시지는 않았고 그때 워낙 귀했으니까 집안에서 상비약으로 차를 이겨서 짓이겨서 요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엽전처럼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집안에서 배앓이를 한다거나 체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상비약으로 우리가 먹었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차를 음료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시절에는 집안에서 가벼운 상비약으로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 안에는 크게 뭐 배탈이 났거나 크게 뭐 병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거 배앓이를 한다거나 체했거나 그 다음에 소화불량에 걸렸거나 했을 때 민간요법에서 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차 안에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예를 들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른 1700년대 180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1850년대 산업혁명 시기라고 보는데 그 시절에 인구의 대비를 보면 농촌이 30% 정도, 70% 인구가 전부 다 도시로 다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 산업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전부 다 도해지로 몰려드는데 그때 그
그 영국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대소변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상에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템저강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의 식수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던지 집안에 누군가가 배앓이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의 식수 문제가 템즈강에 워낙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가 비싸던 시절에 있어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코올이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염된 템즈 강물보다는 그 물 안에 조금 알코올 성분을 희석시키는 것이 식수에 조금 덜 오염되니까 술을 희석시켜 갖고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린아이나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마저도 아침부터 식사 때 술을 희석시켜 갖고 먹으니까 알코올에 취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시절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를 취하면서 인도에서 이제 차가 재배되었거든요. 그래서 대거 차가 들어오면서 일반 서민들에게도 차가 싼 값에 차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술 대신에 일반 서민들까지도 차가 보급되었으니까 아침에 차를 우려 갖고 먹으니까 식사에 이제 그 오염된 식수에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술 대신 차를 먹으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신봉했던 이유도 영국의 식수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제가 황산화작용, 바이러스 작용이 그러니까 가벼운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조금 배앓이를 할 경우에 차를 마실 경우에도 조금 효험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적절한 혈관을 그거는 이제 카페인의 힘인데 차 안에는 보면 크게 이제 3가지 성분이 있어요. 카페인, 카테킨, 태아민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요거 카페인 성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과다 복용했을 때 문제고 적절한 양의 카페인은 커피나 차나 여기에 들어있는 적절한 양의 카페인은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우리 몸을 조금 각성시키는 역할을 좀 해요. 그것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커피의 예를 들면은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내 정신이 몽롱했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깨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 카페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차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서 나이 들면은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정신이 조금 선명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에는 이게 아주 적절한 양의 카페인이 있는데 그 카페인이 우리가 조금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뇌 활동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차의 큰 힘은 1번, 2번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이제 산성화 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을 활동하고 숨을 쉬고 우리가 피가 돌고 우리의 내장이 도는 이유는 전부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가 그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운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하게 발생한 산소는 괜찮지만 과다하게 우리가 100%면 한 95% 정도는 방금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한 5% 정도는 우리 몸에서 산소가 남아서 돌아다닌다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활성산소라 그러는데 그 활성산소가 남아있는 우리 몸이 사용하고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남아있으면 세포를 공격한다든지 잘 아시는데 세포를 공격해서 질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노화작용이 일어나게 해요. 그런데 차 안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이게 이제 차에서 공기가 노출되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으로 변하는데 그 폴리페놀 성분이 방금 말씀하신 활성산소와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몸이 계속해서 산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조금 더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차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우리 몸이 산화되어서 각종 질병이 생기게 하는 이런 것을 조금 지연은 아니, 조금 지연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요게 차가 지는 가장 좋은 힘이에요. 그래서 항암 작용과 그 다음에 노화 작용이. 그래서 차를 오랫동안 마신 선임이라든지 성직자들을 보면 피부가 우리하고 다르게 아주 맑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차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그게 뭐냐면은 차가 활성산소를 쫓아내고 우리 몸을 노화되는 작용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소를 제거하는 거. 나이 들면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를 보면 이에도 치석이 생기고 이가 누렇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도 어쩌면서 계속해서 독소가 쌓이고 활성산소가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차를 많이 마신 노인들 보면은 몸에 냄새가 덜 나요. 훨씬 덜 나고, 그리고 입냄새도 덜 나고 이러는데, 요런 어떤 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의 좋고 질을 논하기 전에 우선 많이 마셔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차라도 좋으니까 차를 즐겨 마시면 요런 우리가 어차피 90, 100세까지 살 세대들인데 조금은 덜 늙으면서 조금 요리할 수 있도록 차를 마셨으면 합니다. 지금 서빙된 차는 밀크티인데 이제 차 하면은 엽차처럼 우려서 마시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유하고 영국 사람들은 밀크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차를 진하게 우려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하게 우려서 우유하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하게 설탕을 가미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밀크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와 차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물어요. 커피가 더 나쁘죠? 카페인이 더 많죠? 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커피가 더 좋다. 차가 더 좋다. 그래서 안정입니다. 그래서 선임이나 성직자들이 녹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말차, 가루차 있죠, 그죠? 그것도 녹차의 갈래에 속하는데 많이 마셨던 이유가 녹차 안에 들어있는 대안인 성분이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중고등 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그 말에서 아이가 정서가 조금 불안전하거나 아이를 조금 이렇게 진정시켜야 될 아이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또 장점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죠? 적극적인 성향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는데, 이제 고3 때나 이렇게 정서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될 시기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녹차를 좀 연하게 우려가지고 병에 넣어가지고 아이를 좀 먹여라. 그러니까 진하게 먹이면 성장기에 또 성장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차의 요 홍차나 흑차하고는 다른 녹차의 강점은 정서를 안정시킨다. 그 다음에 각성 효과가 있다. 정신을 계속 깨어있게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게
성장기에 있는 고3 아이들.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에게는 한창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는 조금 연하게, 그것도 진하게 아니고 연하게 먹이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은 녹차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녹차는 내가 오늘 막 소고기, 갈비, 등갈비를 먹었는데 녹차를 먹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막 좀 기름기를 빼야 되잖아요. 니글니글한 빼야 되는데. 근데 녹차는 어느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느냐 하면은 야채류의 가벼운 음식을 먹은 뒤에 녹차를 입가심으로 하면은 음식 궁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차는 요런 식의, 아이가 너무 외향적인,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 녹차가 좋다고 해서 녹차를 부모님이 주는 거는 원치는 않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녹차는 효과가 정산증이나 각성 효과가 있고, 음식과 궁합을 이제 잘 우려되면 됩니다. 네네. 음식은 채식류, 그죠? 나물이나 채식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녹차를 입가심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차. 아마 아주 녹차나 흑차에 비해서 값싼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별 부담이 되지 않고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홍차류인데, 홍차의 강점은 뭐냐 하면 몸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처럼 소음인에게, 그지? 조금 왜소하거나 이런 조금 체온이 이렇게 낮은 조금 차가운 사람에게 홍차를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녹차가 봄에 딴 녹차가 어느 집에 선물로 들어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좋다. 녹차 좋죠. 그죠? 고급 좋은데 내 같은 사람에게 지금 녹차를 먹는 경우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 좋은 녹차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녹차가 최고 고급이다 이렇게 말은 하시지는 말고 앞으로 나의 체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음식에 따라서 골라 먹는 그 페어링이 중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녹차가 좋다 홍차가 좋다라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차는 소음인과 같이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녹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떫어서 못 먹겠어. 그거 홍차 그 떫고 썩고 그거 뭐하러 먹어? 이래 하는데, 썩고 떫은 맛의 효과는 뭐냐면은 그것이 썩고 떫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은 뒤에 이 홍차, 약간은 썩고 약간은 떫은 홍차를 먹으면 그 입안에 있는 단 성분을 희석을 상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양 음식이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홍차를 즐겨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동양 음식보다 다니까, 그죠? 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크류라든지, 그 다음에 요런 거 음식을 먹은 뒤에는 홍차를 먹으면 그 입에서 느끼한 단내를 조금 줄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우려내는 차는 좀 달라야 된다는데, 아무리 좋은 녹차라도 아이의 돌잔치나 아이의 100일, 그 다음에 내가 곱게 기른 딸아이가 이번에 결혼할 반려자를 데리고 왔는데 녹차를 주면은 오히려 더 기분은 다운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녹차는 계속 정신을 깨어있게 하거든요.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더 정서를 계속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심이라 그러는데 마음을 계속 내려놓으면서 더 각성 효과,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데 지금 집안이 분위기가 덜 떠야 되고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 고급 녹차가 있다 해서 그 딸아이와 사윗감이 될 총각에게 녹차를 들이대는 거는 분위기에 맞지 않아요. 그럴 때는 홍차는 몸의 기운을 약간은 덜게 하고 약간은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들게 하는 홍차를 곱게 우려서 내려놓으면 그 행사의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차, 이제 흑차 안에 보이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시골의 할머니가 보이차 좋다는 얘기는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오래 사셔서 고생 많이 하셔서 정말 피죽이 달라붙은 할머니가 보이차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보이차를 끓여가지고 상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안 맞아. 할머니가 먹는 것이라고는 된장국하고 나물밖에 먹지 않는데 보이차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이차라도 이런 경우에는 마시지 말고 정말 오늘 중에 중국식에서 좀 반찬을 먹어가지고 정말 내가 오늘 좀 기름기를 내려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 정말 오늘은 에너지가 내가 너무 넘쳐서 이걸 조금 희석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보이차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이차를 그냥 다 어느 경우나 만능으로 생각하고 마시는데 사실은 보이차는 소화작용이라 조그마한 위장장애가 있었을 때 보이차를 마시면 정말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지? 내가 집에서 가족 누군가가 배앓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오늘 과식을 해서 소화가 안 됐을 경우에 보이차를 우려서 마실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차의 종류에는 많이 있는데 꼭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편견은 갖지 말라.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런 크게 대별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차를 골라 마시면 여러분 차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네. 그게 얘기한 게 지방 분해 작용이 있으니까 아까 기름진 음식 뒤에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차는 이제 요게 작은 잔에 들어서 마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홍차의 갈래에 속하는 정산소종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산소종인데 지금 잔에 부어가지고 조금 향을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이제 우리가 맛으로 느끼는 음식의 음미 방법도 있겠지만 향으로 음미를 하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크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차를 마셨을 때는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입으로만 마시지 말고 코로도 꼭 향을 즐기라고, 그죠? 그게 이렇게 이게 길게 들이마시면서 마시면 그 향에서 오는 치유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크게. 예, 그래서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같이 한번 다 마셔볼까요? 마시면서 길게 한번 마셔보면. 답은 없습니다. 각자 느낀 향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향이 납니까? 예, 구수한 향. 구수한 향 또. 괜찮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정답 없어요. 자기 느낀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약간 불향이 구수한 속안에 불향도 좀 나죠, 그죠? 불향도 좀 나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무를 이렇게 데쳤을 때 그 풀향도 좀 나죠, 그죠? 혹시 이제 여름에 숲길을 이렇게 장마철에 숲길을 걸었을 때 그 숲속에서 나는 그 풀향도 조금 날 것 같고, 그죠? 이게 이제 정산 소종인데 제가 이제 조금 홍차 세계에 있어서 정산 소종이 차지하는 의미는 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녹차가 자기 차 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녹차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차에 열광을 해, 차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중국에 있는 자기네 세계 유럽 대륙에서는 전혀 없는 차를 이제 가지고 갔을 때
금값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녹차를 유럽에 가지고 갔을 때 자기네들의 식단하고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자기네들은 고기류, 그 다음에 단 음식주류였는데 자기네 식단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녹차는 상류층만 마시는 차 생활이었는데 귀한 녹차를 구할 수 없었겠죠. 가져간다는 것은 싼 녹차를 가지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찬잎에 상처가 많이 난 그런 저급한 녹차를 가지고 갔을 텐데, 몇 개월에 걸쳐서 유럽 대륙에 갔을 때 이 녹차의 신선한 파릇파람이 유지가 당연히 안 됐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화가 됐겠죠. 오랜 세월에 가면. 즉 뭐냐 하면 녹차가 산화가 되어서 거의 홍차처럼 비슷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삶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한 대로 안 돌아가죠. 그죠? 근데 이 싸구려 녹차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서양으로 가져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싸구려 녹차인데 유럽에 갔을 때 상처난 그 차가 갈색으로 변해서 산화가 되어서 홍차 비슷하게 된데 그게 오히려 서양의 식단에 훨씬 더 녹차보다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찻잎 속에 들어있는 쓰고 떫떫한 그 카테킨 성분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폴리페놀 성분으로 변하는데 그 폴리페놀 성분이 단 음식의 단맛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기름기도 없애주는 더 탁월한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녹차보다도 찾는 게 홍차류를 상처난 거, 산화가 되은 거, 중국 사람들은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그 차를 찾는 거예요. 즉 홍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홍차를 찾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제서야 홍차는 있기는 있었겠죠. 그죠? 근데 녹차가 대부분인데 그제서야 서양 사람들은 홍차를 더 좋아한다. 홍차를 만들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럽의 전래가 된 차는 뭐냐 하면은 홍차였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 훈제, 솔향이 나는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이 동양에는 소나무가 많으니까 연기를 씌운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홍차에다가 연기를 씌워서 만들어 수출한 최초의 차가 뭐냐? 이 정산소종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가 정산소종입니다. 예. 자, 혹시 차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제일 앞에 차가 라즈베리였고, 두 번째 차가 밀크티였고, 세 번째가 정산소종이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밀크티, 그거를,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데, 밀크티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차를 뜨뜻하게 우려서 그냥 차가운 우유 있죠? 그걸 부어가지고 그대로 마시거든요. 그게 밀크티입니다. 근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로얄 밀크티라고 로얄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로얄.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동양식 일본식 밀크티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홍차에다가 찬 우유를 부어서 약간 비린내가 나갔죠. 비릿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응용하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영국식 밀크티를 일본 사람들이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서 차도 따뜻하게 우유도 데워서 따뜻하게 희석시킨 것을 로얄 밀크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로얄 밀크티가 맞거든요. 그 만드는 법을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차를 진하게 좀 우리세요. 진하게 우려가지고 한 5분 정도 물이 끓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진하게 우려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걸러서 찻잎은 버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우유를 여러분이 부으세요. 그 우유는
그거는 제가 꼭 규정은 없어요. 사람들 진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연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적당한 우유를 부으세요. 그래서 다시 끓입니다. 그러면 냄비의 양 가해 쪽에만 이게 기포가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꺼버리세요. 가운데까지 부글부글 끓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가해 정도만 끓을 때 그냥 둔 상태에서 꺼버리고 마시면은 이와 같은 맛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부드럽게 여름에는 뜨거운 밀크티가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당한 양의, 많은 양의 밀크티를 방금과 같이 우려가지고 냉장고에 둔 상태에서 저거 어제 만들어갖고 오늘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루 정도 지나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마시면 될 겁니다. 네, 부족한데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예, 차를 2차 종류를 주로 마시는데 네네. 저는 물을 거의 안 먹고 차만 계속 마시는데 네. 물을 좀 마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보이차가 잘 맞을 체형이에요. 윤 선생님은 보이차보다는 홍차가 맞을 체형인데, 네네, 맞는데, 예, 보이차도 물을 좀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네, 예.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예, 네, 네, 예, 예, 네네, 네. 그 허브 잎을 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조를 좀 시키세요. 근데 대부분 건조시킨 상태로서 그대로 두버리면 산화가 돼서 그 산화가 된다는 말은 이제 부패가 된다는 과정이겠죠.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한 80% 정도 말랐을 때 반드시 불을 가해줘서 그걸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허브 잎을 말려서 조금 이제 햇볕에 눅눅해졌을 때 덮어내세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하면 좋은데 덮어내서 한번 식히고 또 덮고 요런 과정, 그러니까 냄비가 좀 두꺼운 게 좋겠죠, 그죠? 그 과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능력에 따라 이제 되는데 제가 한 80% 정도 건조를 시켜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불의 힘으로 열을 가해서 완전히 건조시키라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네. 네네, 그거를 요즘 허브는 특히 여름에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힌트 주면 허브 말려놨죠, 그죠? 그거하고 레몬이나 타임 같은 거 있죠. 그거 이제 청을 만든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 궁금하셨던 거좀 네. 봅니다. 워낙 차이가 나시죠?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분 다 오세요. 그것도 어제 긴장이 아까 전 소개를 잠깐 올리는데 이쪽에 앞에 좀 세셔야 되거든요.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